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똑똑하게 생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솜사탕을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셨나요? 솜사탕은 대개 부피가 크고 화려한 색상 또는 모양을 가진 경우가 많죠. 그에 비해 실제 내용물은 소량의 설탕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부피를 가진 솜사탕은 수분에 의해 또는 우리 입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손가락에는 찐득함을 남기곤 하죠. 저는 헛소리라는 것도 결국 솜사탕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던, 믿고 있었던 많은 정보들이 알고 보면 대부분 헛소리고, 그 속에 남아있는 진실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들어온 것들에 대한 찝찝함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헛소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서문. 누구나 자기 몫의 헛소리를 한다. 하지만 헛소리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많은지, 혹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책의 저자는 칼 벅스트롬, 진화생물학자이자 생물학과의 교수이며 제빈 웨스트, 정보대학원의 부교수이자 이사이언스 연구소에서 데이터 과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인 솔 펄머터, 조지 에커로프, 폴 루머 교수가 극찬했다고도 알려진 이 책은 워싱턴 대학교의 교수이신 저자 두 분의 강연, 주제이기도 한 헛소리 까발리기 내용을 주로 다룬다. 1장. 사방에 널린 헛소리에서 가장 먼저 인간이 가진 언어 체계의 복잡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간의 언어 체계는 동물들과 달리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동시에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종하고 다양한 헛소리를 양산해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헛소리는 거짓말보다는 호도하는 말에 가깝다. 호도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달리 그럴듯한 수준에서 진실을 얼버무리거나 감춰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식으로 말이 호도되는 걸까? 함의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는 일할 때 마약을 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에는 그가 다른 때에는 마약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함축한다.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자기가 한 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 또 다른 예에서 어떤 치약이 치석을 최대 50%까지 감소시켜준다고 하면 이 주장이 거짓이 되는 건 치약 효과가 지나치게 좋을 때뿐이다.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흔히 지하상가에서 보이는 5,000원부터 라는 옷가게의 문구가 거짓이 되는 경우는 5,000원짜리 옷이 하나도 없는 경우뿐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헛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왜 사방에 헛소리가 난무하는 걸까? 저자는 이에 대해 한 가지 원칙을 이야기한다. 헛소리를 반박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그런 헛소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몇십 배나 많다. 브란돌리니의 법칙. 즉, 헛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애는 것보다 쉽고 더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풍자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가 프랭클린 대통령 때 국무장관으로 일했던 코델 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짓말은 날아가고 진실은 절뚝거리며 그 뒤를 따라간다. 거짓말은 진실이 바지를 채주어 입기도 전에 지구를 반바퀴쯤 질주할 것이다. 위에서부터 조너선 스위프트, 코델 헐어. 헛소리가 생산뿐 아니라 확산도 쉽다는 것이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헛소리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스마트폰 또한 사람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헛소리를 퍼뜨리는 또 하나의 도구이다. 2장. 매체 메시지, 잘못된 정보에서 이와 같은 플랫폼의 발전과 더불어 기술들이 어쩌다가 헛소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더 약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정보를 탐색하고 공유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생겼다. 즉각적이고 피상적인 정보가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보들을 추월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편파적인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클릭하는가? 인터넷 뉴스는 일반 신문과 다르다. 사람들은 신문 구독, TV 뉴스와 달리 인터넷에서 보다 많은 선택의 폭을 갖고 다양한 매체로부터 정보를 접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계보다 단기적인 관계, 오늘, 지금, 당장의 뉴스를 사람들이 클릭하도록 만드는 것이 인터넷 뉴스의 주 목적이 됐고, 이는 자극적이고 질 낮은 불량식품 같은 기사를 대량 생산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실제로 페이스북에 의하면 헤드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는 가슴이 찢어질 것이다, 사랑에 빠질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등 하게 될 것이다 였다라고 한다. 즉, 사실 전달보다는 감정적 경험을 약속하거나 자극하는 헤드라인의 클릭수가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정보들은 사람들 간의 대화 형태를 단순화할 뿐 아니라 헛소리가 활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제 정직한 정보는 이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진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소이다. 최근 몇 년간 개인화 서비스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알고리즘이 설계되었다. 이러한 알고리즘 서비스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원하는 정보 위주로 볼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결국 보던 종류의 내용만 보게 하여 점점 더 편향적인 관점을 갖게 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인터넷 세상 속에서 더욱 정교한 방법들에 의해 주의를 분산하는 실험들에 노출되고 있고 디지털 흐름 속에서 관심이 분산된 삶에 중독되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중독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 세상 속에서는 이제 사람을 위조하는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가장 영향력 있는 가짜 계정은 봇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진짜 인간이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것을. 3장. 헛소리의 본질에서는 헛소리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책에서 말하는 헛소리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헛소리는 말하기의 목적이 사실이나 정보 전달, 감정 교류가 아닌 설득하기이며 이를 위해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덧붙이는 말들이 헛소리라는 것이다. 특히 과학적 주장은 일반 독자가 간파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산출물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리투르는 기술이나 실험 절차의 여러 측면이 관련 과학계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일반적으로 합의된 표준으로 자리 잡아 더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때 블랙박스가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블랙박스의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블랙박스를 열지 않고도 헛소리임을 알아차릴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헛소리가 블랙박스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편향성로부터 유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바보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 책에서는 이에 대해 머신러닝으로 얼굴 구조에서 범죄성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사례로 들어 이야기한다. 4장. 인과관계에서는 데이터 자체보다 해석에 있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원인을 철저하게 고찰하는 방법과 서로 혼동되는 헛소리 주장을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 언급한다. 저녁에 붉은 노을이 지면 뱃사람들이 기뻐한다. 미식축구 선수들의 키와 몸무게, 스포츠팀이 돈을 많이 쓰는 것과 그들의 승패 기록, 긍정적인 자존감과 키스 경험, 집값이 올라가는 것과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 피처에 담긴 맥주를 마신 학생들과 잔이나 병으로 맥주를 마신 학생들이 맥주를 마신 양. 이러한 사례들이 상관관계에서 끝나는가, 인과관계로도 이어지는가? 대중매체에서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가 읽는 여러 기사들 속 내용은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을 넘어 인과관계로까지 비춰지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로 넘어갈 때 근거 없는 비약이 아닌지 경계하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5장. 숫자와 헛소리에서는 구타트의 법칙을 간결하게 표현한 다음과 같은 말이 등장한다. 측정치가 목적이 되면 올바른 측정은 불가능하다. 어느 영역에서나 이러한 말이 들어맞는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과학계도 예외가 아니다. 흔히 인용 횟수 등 지표를 통해 학술지의 품질이 측정되는 것 때문에 편집자들은 자신들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이용을 강하게 권유하거나 가장 많은 인용 시간이 확보되는 1월에 과학에 많은 양의 논문을 발표하곤 한다. 이러한 방식은 학술지 본연의 품질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수학을 이용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책에서는 VMMC 품질 방정식을 이용한 의료 품질 관리 분야에서 수학의 오용을 설명한다. 이 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숫자가 정직한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숫자 역시도 맥락에 따라
그 숫자를 계산하고 표현하는 방식까지 모두 인간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만들어지며 변형되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6장. 선택 편향에서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즉, 표본 추출의 방식과 범위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도 충분히 다른 해석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7장. 데이터 시각화에서는 시각적 데이터 표시의 오용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그림 요소와 표현에 집중하다 보면 근본 내용인 데이터 해석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왜? 시각화 과정에서 연관성이 없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미학적 표현을 위해 가로축과 세로축이 0이 아닌 경우, 폭을 조정하는 경우 등 기준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8장. 빅데이터에 담긴 헛소리 까발리기 내용에 따르면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량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로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예측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하더라도 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9장. 과학의 민감도에서는 과학자들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가설을 시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과가 거짓보다는 참 긍정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한다. 과학은 이전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결과의 참 거짓을 실험하며 누적되는 과정 자체이다. 따라서 개별 논문이나 개별 연구에서 오점이 생길 수는 있지만 과학이라는 제도 자체는 튼튼하기에 인간의 헛소리와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필요가 있다. 10장과 11장. 헛소리를 알아차리고 반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쩌면 이 책을 집어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내용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나는 이 내용을 서평에서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앞 내용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헛소리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유발할지 생각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며 마지막 내용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헛소리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현명하게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통계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정보 섭취량을 줄이자.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 자기가 놓친 정보가 있을까 봐 불안해하지 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따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정보 흘려보내기를 즐겨야 한다. 여기까지 똑똑하게 생존하기 도서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